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봄 분양시장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중국 북경에서 부품 제조 라인과 완성차 조립 라인을 하나로 연결한 공정 방식으로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 수익률이 연 6%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불법 도박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2% 이상 급등으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는 이어졌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장중에 2030선도 넘어섰던 코스피 지수는 결국 2030선을 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1% 이상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인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오늘장 마감 소식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중에는 그래도 2030선까지 회복을 해줬던 코스피 지수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다지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폭 확대로 약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7% 내린 2028.4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장중 2036선까지 오르면서 6개월 만에 203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도 속에서 2030선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기관의 매도폭 확대로 2030선을 내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169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2,288억 원, 619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과 보험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섬유유복이 5% 가까이 빠졌고 종이 목재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한국전력 등이 상승했고 반면 기관의 보호예수가 해제된 제일모직은 6.17% 급락했습니다. 또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등도 내렸습니다. 네, 한편 640선을 눈앞에 두고 주춤거리던 코스닥은 오늘 낙폭이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코스닥 마감 상황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전일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1.11% 내린 628.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투신과 보험 등을 중심으로 1,123억 원어치의 매물을 내놓으면서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외국인도 292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이에 동참을 했고요. 반면 개인이 홀로 1,419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전일 대비 1원 오른 1,129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하고요.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에 관련 바이오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 대비 0.4% 상승하면서 150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주가는 전날 장중 150만 원 고지를 1년 4개월 만에 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중 150만 6천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신형 맥북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이 투자자를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 주식시장 마감 상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신도시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신도시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이에 발맞춰 대단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분위기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봄분양 시장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일 대책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함에 따라 신도시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3년간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수요자들은 신도시를 대체할 수 있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니 신도시급의 대단지 아파트는 단지 내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이 조성되고 주변 교통과 교육 환경도 체계적으로 갖춰지게 된다는 점에서 신도시와 비슷한 주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로 개발돼 인프라 조성 완료까지 시간이 걸리는 신도시와 달리 기존 도심 인근에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는 이미 잘 갖춰진 도심 속 다양한 인프라를 입주와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의 어떤 희소성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하고 택지지구 쪽에 아무래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요. 입지하고 분양가가 얼마나 경쟁력 있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GS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에 오산시티자이 2040가구를 이달 말 분양할 예정입니다. 오산시티자이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 19개 동, 전용 면적 59에서 101제곱미터 규모 총 2040가구로 조성됩니다. 특히 이 단지는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등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춰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건설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1236가구 규모의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를 다음 달 분양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도 서울 은평구 응담동에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아파트 단지는 앞서 분양을 완료해 입주를 마친 1에서 3차와 더하면 총 4,1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신도시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대단지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올해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공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소비국인 중국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확대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시장 3강인 폭스바겐과 GM, 현대, 기아차 등이 수십 조를 들여 현지 생산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는데요. 부품업체인 현대 모비스는 혁신적인 부품 생산 공급 방식으로 현대차의 중국 내 경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모비스 모듈 3공장에 정운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국 북경에 위치한 현대모비스의 모듈 3공장. 모듈은 2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을 기능별로 묶어 만든 덩어리 부품으로 완성차 업체는 6개에서 7개의 모듈만 차체에 조립하면 돼 생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독자적인 직서열 생산 방식으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성차와 모듈 공장을 같은 지역에 지어 마치 하나의 생산 라인처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완성차 공장에서 생산 주문이 전산으로 입력되면 모듈 공장에서도 동시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차종과 옵션에 따라 각기 다른 부품들이 재빨리 조립돼 완성차 생산 라인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 안에 모듈이 공급됩니다. 조립 과정에서는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의 실수에 의해 잘못된 부품이 조립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 부품들이 모델에 맞게 장착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我们那个就是防止品质的发生，就是那种不好的产品发生。通常都是有那种就是用设备那个标识，然后用那个扫码确认，这个零部件的混装，然后保证品质，然后就是说装的装配，然后全部是合格的。 이렇게 생산된 모듈은 완성차 생산 라인과 70m 길이로 연결된 터널 컨베이어로 지체 없이 공급됩니다. 트럭 운반에 비해 경제적일 뿐 아니라 어떤 기후와 도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대모비스 북경 모듈 공장에서는 이 같은 직서열 공급 방식으로 연간 42억 원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을 방지해 완성차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공급 방식은 제로에 가까운 불량률과
시간당 차량 94대 분량의 모듈을 쏟아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효율을 가능케 합니다. 중국 내 승용차 시장은 독일 폭스바겐을 필두로 미국 GM과 현대 기아차의 2위 싸움이 치열한 상황. 폭스바겐과 GM은 최근 수십조를 투자해 현지 공장 확충에 나섰고 현대 기아차도 충칭과 허베이 등의 신공장 건설을 준비 중입니다. 생산 확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해진 자원 안에서 최대 생산 효과를 만드는 노하우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네, 기준금리 1%대 시대를 맞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 수익률이 연 6%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가격은 지난달 말 1억 8,429만 원이었으며 임대 수익률은 연 6.02%를 기록했습니다. 임대 수익률은 지난해 2월 말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 지역 오피스텔의 평균 가격은 2억 1,730만 원으로 임대 수익률은 연 5.58%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구별로는 금천구가 연 6.66%로 전체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와 은평구, 동대문구, 관악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밀집 지역인 강남구와 영등포구, 마포구, 서초구 등은 5%대의 임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지역 오피스텔의 평균 가격은 1억 6,799만 원으로 임대 수익률은 연 6.12%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시흥, 의정부, 의왕 순으로 높았습니다. 인천의 경우 오피스텔 평균 가격은 1억 703만 원으로 임대 수익률은 연 7.10%였으며 중구의 수익률이 연 8.53%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천과 경기는 서울 대비 오피스텔 가격이 저렴하고 월세는 서울과 비슷하게 형성돼 수익률이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광역시의 오피스텔 가격은 1억 6,906만 원으로 연 6.55%의 임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검찰의 사정 칼날이 동국제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미국 법인을 통해 약 1,000만 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리고 그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에서 고철을 수입하고 있는 동국제강은 후판과 본강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두 나라로부터 수입한 고철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차익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미국 금융수사당국으로부터 장 회장이 미국의 여러 도박장에서 거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여러 차례 돈을 따 총 50억 원가량의 도박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에게 횡령 혐의와 함께 해외 재산 도피,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동국제강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제4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조성재 BIP 대표이사가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는 오늘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가경제 발전의 공로가 큰 상공인과 근로자 246명에게 훈장과 산업포장 등을 수여했습니다. 최고 영예를 받은 현 회장은 선대 회장이 개척한 남북 경협 사업을 이어받아 금강산 관광 준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 그룹 유동성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선제적 자구 계획안을 마련해 1년여 만에 100% 초과 이행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조성재 BIP 대표는 조선공학 엔지니어 출신으로 1976년 창업해 수입에 의존하던 선실 내장재의 국산화에 성공해 조선 분야 선진국으로 역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10년 넘게 선박 벽체 패널 등 4개 품목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조선 기자재 수출의 견인체 역할을 해 국가 경제발전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은탑 산업훈장은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과 최양하 한샘 회장이, 동탑 산업훈장은 이명득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수상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수원 아이파크시티를 특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총 4개 단지 7개 블록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112개 동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서 202제곱미터 600천여 가구 규모입니다.
현재 중대형 가구 일부가 특별 분양 중으로 계약 직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수원 아이파크시티는 약 99만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공동주택과 테마 쇼핑몰, 복합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게 돼 단지 내에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약 2.6km 길이의 생태 하천이 단지를 연결하고 있고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어 산책과 하이킹 등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는 남수원초등학교, 권선중학교 등 10여 개가 넘는 학교 시설이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이마트, NC백화점, 수원 버스터미널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분양 관계자는 특별 분양분에 대해 잔금 지불 유예기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강화하라는 특명을 내리면서 삼성전자가 각종 기술 확보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다가올 사물 인터넷 시대의 밑바탕이 될 반도체 설계 기술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소식 산업부의 이종혁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 같은 민감한 부분을 공개하진 않지만 현재 밝혀진 바로는 시스템 반도체를 담당하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모바일 AP의 자체 핵심 설계, 즉 커스텀 코어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애플과 퀄컴은 각자 이 모바일 AP의 커스텀 코어를 갖추고 있는데 삼성은 그동안 이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 성과를 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밖에 알려진 프로젝트는 그동안 퀄컴에 의존하던 스마트폰 통합칩을 자체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모바일 AP에 치중하던 파운드리도 그래픽 반도체나 PC용 중앙 처리 장치 등도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차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이 부회장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도체 설계 역량을 끌어올릴 것을 주요 임원들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모바일 시장이 포화에 다다른 상태에서 IoT나 기업 간 거래 등에서 활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 본원 경쟁력이 바로 반도체 기술력, 특히 핵심 설계 역량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부회장이 이 점에 주목한 겁니다. 단순히 시스템 LSI 사업부의 실적 개선뿐을 넘어서 미래 먹거리를 염두에 두고 반도체 기술력을 다지겠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퀄컴이나 인텔 같은 해외 경쟁 업체에 비해서는 후발주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혼자의 힘으로 쉽게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예, 업계에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반도체를 만들어온 해외, 특히 미국 업체들의 기술 수준을 삼성이 단숨에 따라잡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해외의 정상급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업체를 삼성이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특히 현재 심각한 부진에 빠진 미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 AMD를 삼성이 사야 한다는 얘기가 국내외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CPU, GPU에서 서버용 반도체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한때 인텔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던 AMD와 삼성이 가진 60조 원 이상의 풍부한 현금이 만나면 양사의 결정적 윈윈 게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AMD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징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이종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신흥국 금융시장이 또다시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양적 완화 종료를 시사한 뒤 신흥국들은 통화 가치와 증시가 급락하는 이른바 긴축 발작 현상이 나온 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어제 인도 몽바이에서 한 연설에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지점에 다가가고 있다며
이 과정이 잘 관리되더라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불안정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현상이 일회성이 아닐 수 있어 우려한다며 금리 인상 시기와 그 이후 인상 속도가 계속 시장을 놀라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흥국 경제가 최근 미 달러화 강세로 또 다른 위험도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도 기업들의 달러화 부채가 급증해 최근 5년 새 거의 2배인 1,20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달러화 강세로 금융 비용이 갑자기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를 지지하고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 등 비상 조치들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반부패 개혁이 고위 관료에서 일반 공무원의 음성소득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공영 라디오 방송 RFI는 지난 2년간 주로 호랑이, 즉 부패 고위 관료를 거녔던 중국 지도부의 사정 칼날이 올해부터 파리와 모기로 불리는 부패 하위 관리를 본격 조준해 일반 대중도 사정 한파에 휩싸일 확률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지난 2년간 주로 부패 고위 관료를 겨눴던 중국의 부패 척결 대상이 하위직 공무원으로 확대되면서 각급 지방자치도시와 사업 단위의 보통 직원과 중급 선물도 부패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홍콩 본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자체 공무원들과 사업 단위 직원들을 챙기는 선물과 부수입 등의 음성 수입은 연간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7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시 주석이 국유기업의 사치 풍조 척결을 주도하면서 지난 2년간 스위스산 명품 시계와 외국산 고급 포도주가 직격탄을 맞았으나 이제 고급 맥주와 선물 쇼핑카드도 표적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국 사정당국은 올해 들어 1차로 26개 대형 국유기업의 순시조를 발견해 본격 조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조사를 받은 중앙 국유기업은 모두 72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메신저 서비스의 송금 기능을 도입키로 해 모바일 결제 시장에 파란이 예상됩니다. 몇 달 후 미국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미국 은행이 발행한 비자나 마스터 직불카드가 필요합니다. 이 송금 기능을 이용해 친구에게 돈을 붙이려면 친구와 메시지 대화를 시작한 후 달러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송금 금액을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누른 후 본인 직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붙인 돈을 받으려면 메시지 대화창을 연 후 메시지에 나온 카드 추가 버튼을 누르고 본인 직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일단 직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그 후로는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불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에는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으며 아이폰 등 iOS 기기에서는 지문 인식 방식의 터치 아이디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iOS, 데스크톱에서 사용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페이스북은 이 결제 시스템은 페이스북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과 분리돼 운영되며 추가로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며 사기 방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이 수상한 구매 활동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씨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흠뻑 내리기 시작해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도 비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은 오늘 늦은 밤 비가 그치겠지만 이 비구름대는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가 되어서야 빠져나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살펴보면 경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가 20에서 60mm로 많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청도, 호남과 경북이 10에서 30,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는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은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비로 인해 대기가 청정해진 가운데 내일도 정체하고 유입되는 대기 오염물질이 많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리고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다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그치겠고 낮부터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내리는 비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그치겠고 낮부터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다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그치겠고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광주 11도로 추위는 없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비가 온 후 개겠고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동해상에서도 최고 2.5m로 다소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비가 모두 그치고 나면 당분간은 구름만 다소 지나가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는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이면 그칠 예정인데요. 통상 봄비는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미세먼지를 씻겨내 공기 청정 효과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번 봄비와 함께 해묵은 고민들은 털어내시고요. 앞으로는 돋아나는 새싹처럼 기운나는 소식들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날씨가 포근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